너 누구야? 여왕의 집 81회에서 강세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황기찬에게조차 버림받고 그룹과 명예, 사랑까지 전부 손에서 흘러나가 버렸죠. 그러나 그녀가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단 한 사람 강재인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결국 끔찍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강재인의 어머니 최자영을 납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깊은 밤 강세리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강재인,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너도 똑같이 잃어봐야겠지. 내 엄마, 그 여자, 그게 내 약점이잖아. 세리의 눈빛은 이미 광기와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죄를 재인에게 떠넘기며 오직 복수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강세리가 왜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모든 행동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무너진 정체성과 누적된 상처의 폭발이라는 점을 먼저 봐야 한다. 세리는 늘 성과와 인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온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가족과 사회가 요구한 기대를 성취로만 답해온 그녀에게 사랑조차도 더 큰 가시와 같은 수단이었다. 황기찬에게서 받은 관심과 권력은 단지 애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이 깨지는 순간 그녀의 자아는 근본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 황기찬에게 버림받은 장면은 단순한 연애의 종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된 굴욕이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한 경험이었다. 사람들 눈에 비친 그녀는 한순간의 실패로 규정되었고, 세리는 그 시선이 피부에 비수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뜯겨나간 듯 텅 비었고 숨은 가늘게 떨렸다. 머릿속은 잿더미처럼 무감각해지고 손끝은 차갑게 굳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가두고 있던 모든 성취치와 관계들을 하나씩 재단하며 왜 나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집착했다. 그 집착은 곧 자기 방어의 왜곡으로 전환되었다. 수치심은 자기 혐오로 이어지기 쉬운데 세리는 그 감정을 직면하는 대신 외부로 쏟아내는 쪽을 택했다. 누군가를 탓하면 스스로를 덜 벌할 수 있다는 이치였다. 강재인은 세리의 삶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던 또 다른 거울이었다. 재인이 가진 것들, 재인이 받는 동정과 사랑은 세리에게 빼앗긴 정상으로 보였고, 냉소와 시기의 감정은 빠르게 분노로 치환됐다. 분노는 합리성을 마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세리에게는 계획을 세우게 하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복수의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흠집 내기나 소문 유포로 시작했다. 상대를 허물어뜨리는 상상을 하며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은 다시 강력한 존재로 돌아왔다. 반복되는 상상은 그녀의 공감 능력을 조금씩 녹였다. 피해자의 눈물을 상상하던 초반의 죄책감은 서서히 무뎌졌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표 달성의 대가로 합리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리는 몇 가지 심리적 방식을 채택했다. 첫째, 이분법적 사고가 강화되었다. 세상은 이제 선과 악, 나와 그들로만 나뉘었고 회색지대는 사라졌다. 둘째, 투사 자신의 실패를 강재인에게 전가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했다. 셋째, 정당화 과거에 자신이 당한 모욕을 근거로 현재의 비윤리적 행위를 합리화했다. 그녀의 머릿속 대화는 이렇게 변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되갚아줘야 해. 나는 정당한 복수를 하는 거야. 이러한 내적 언어는 도덕적 제동장치를 약화시켰다. 한편 사회적 고립과 동료들의 냉대는 그녀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잃을수록 세리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면 그만큼 자신의 체면이 회복된다고 믿는 일종의 대리 승리감이었다. 복수의 대상은 점점 구체화되어 결국 가장 취약한 곳을 겨누는 쪽으로 수렴했다. 강재인의 약점으로 보이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리에게 있어 단지 인간이 아니라 가치의 상징이었다. 만약 그 상징을 무너뜨리면 재인의 세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계산이 섰다. 결심의 순간은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찾아왔다. 분노와 계산이 충돌할 때 세리는 잠깐의 공허를 마주했다. 그 공허는 두려움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었지만 공허를 메우기 위한 선택지는 오직 행동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왜곡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감시와 유인, 타이밍 계산, 목격자 배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며 그녀는 마침내 최자영을 납치하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한다. 이 결심은 찬란한 승리감의 환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집어넣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세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단을 외부에서 찾았고 그 수단은 결국 폭력적 선택으로 귀결되었다. 그 선택의 순간에도 그녀는 완전한 평정이 아닌 떨림과 불안, 그리고 서늘한 확신이 공존하는 복합적 감정 속에 머물렀다. 누군가의 생을 건 행동을 앞둔 그녀의 내면은 이미 망가진 채 복수의 기계로 재조립된 상태였고 그 기계는 멈출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자영이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실 최자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재인과 함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리가 우리를 끝까지 집어삼킬 거야. 하지만 약한 척해야 그 아이가 방심하지 않겠니? 자영은 일부러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며 세리의 경계심을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자영이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실 최자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재인과 함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리가 우리를 끝까지 집어삼킬 거야. 하지만 약한 척해야 그 아이가 방심하지 않겠니? 자영은 일부러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며 세리의 경계심을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최자영은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세리의 수하들에게 끌려갑니다. 창고 같은 어두운 곳에 묶여 앉아 있는 자영. 세리는 거칠게 그녀 앞에 다가와 말합니다. 다 알지? 너희 아들 아니 강재인. 그 애 때문에 내가 어떤 꼴이 됐는지. 이제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그 아이를 무너뜨리려면 내가 필요하거든. 세리는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며 심지어 그동안 저질렀던 범죄들을 자영 앞에서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강도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리고 황기찬을 어떻게 속였는지. 다 내 아들 때문이야. 난 선택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자영은 공포에 질린 모습 대신 어딘가 담담한 표정을 짓습니다. 세리가 범죄를 고백할수록 자영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빛나죠. 세리야, 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사실은 다 찍혔어. 순간 세리는 얼어붙습니다. 그때 창고 한쪽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영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녹화 장치를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치매? 난 연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지. 세리는 카메라를 부수려 달려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경찰과 함께 그 장소로 들이닥친 것이죠. 경찰이 세리를 붙잡는 순간 자영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재인을 바라봅니다. 재인아, 이제 끝났구나. 너와 나 우리 모두를 괴롭히던 그림자가. 세리는 소리칩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치매라니까. 나를 속였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세리가 자백한 내용은 고스란히 녹화되었고 경찰은 이를 증거로 삼습니다. 며칠 뒤 세리는 법정에 섭니다. 세상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녀가 꾸며왔던 화려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집니다. 언론은 여왕의 집의 추락, 강세리의 몰락이라 대서특필하죠. 세리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외치며 재인을 원망하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재인과 최자영은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 사실 무서웠어요. 엄마가 진짜로 치매라면 어쩌나 세리에게 당하면 어쩌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자영은 미소를 지으며 재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재인아, 우리가 이겨낸 거야. 이제 다시는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강세리의 집착과 복수심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치매라는 허상은 결국 자신을 덫에 빠뜨린 것이었죠. 최자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강재인을 지키기 위해 연기를 이어갔고 그 모성애는 결국 세리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강재인에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릴까요? 혹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까요? 다음 전개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뇌피셜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세리가 최자영의 진짜 정체를 미리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